안녕하세요. 마이스터니지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 58분입니다. 결국 데이터들이 다 발표됐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0.2 정도를 예상했는데 0.3 정도로 나오면서 일단 시장은 거기에 좀 반응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결론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결론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들에서 보이는 시그널들이 좀 많이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게 이정표들 사이에 보이는 지표들과 실제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던 기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은 항상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포지션을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파형이 맞춰져 해석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본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 해야 될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단을 설 수 없다면 확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추가적인 비중 조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왔다는 게 말이 맞겠죠.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포지션을 정했는데 그 포지션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확정적 시그널이 없다면 현재 포지션에서 비중을 조절할 때까지는 시간을 좀 걸린다는 거예요.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는 게 결국 한쪽 방향으로 가더라도 옆방향으로 다시 correction이라고 해서 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비중을 조절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손실폭이라든지 이익폭이라는 게 많이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손절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절하지 않을 것이고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 것 같긴 해요. 현재 상황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그널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시그널이 좀 맞지 않아서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주요 이정표가 돌아섰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요 이정표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서 진입한 시점에서 비중을 잘못 실었거나 진입 시점을 잘못했다면 저는 손절 원칙을 반드시 지켰을 겁니다. 1% 정도죠.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정표에서 특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항상 이정표다. 그런데 이정표에서도 지금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 다 상이에요, 또. 그래서 조금 이 상황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결국엔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주의를 요하는 구간인 건 확실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인데요. 그래도 파형해석은 계속 해봐야 되겠죠. 파형해석은 계속 해봐야 되는데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나왔던 파형대는 3파, 3파, 5파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파형대가 1파, 2파 이후에 여기까지가 3파일 것이고 조정 형태가 이런 식으로 4파가 끝났던지 아니면 제가 하단을 조금 더 열어둘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은 이런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1파, 2파 이후에 여기까지가 3파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4파라면 4파의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옵션이 두 가지라서 이런 식으로 3, 5파 형태로 내려와서 크게 N자 형태로 이렇게 플랫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30까지를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1, 2, 3, 4의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였던 두 가지 옵션에서도 5파가 다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파형 해석은 새로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뷰는 여전히 저는 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332를 뚫고 내려왔을 때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1, 2, 3, 4 형태의 비중을 이걸 다 합하면 10이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투자 자산의 그 비중을 10번으로 나눠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보겠다. 그래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 파형 해석이 잘못되어서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시그널이라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할 거거든요. 반등을 할 거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중 조절을 한 상황에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 인버스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저는 걱정은 없다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고요. 조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형태다. 아직까지 완전히 떨어진 형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1파 올라갔다가 조정, 2파, 3파 올라갔다가 4파 조정,
오파가 남아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350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중 조절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요.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예상 파형 형태를 좀 벗어났어요. 3, 3, 5 형태로 올라가서 3파 조정받고 다시 3파, 5파죠. 5파인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봐왔던 것은 여기 있는 마지막 형태의 5파가 이런 식으로 1, 2, 3파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서의 이 15,300이죠. 15,300, 15,267 정도 여기를 파형 훼손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여기가 고점 1파의 고점이라 생각되는 곳이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라면 1파의 고점인 이 부분을 훼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훼손을 하고 다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형 훼손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끝났다는 말은 여기서 이 파형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형 훼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까지가 지금 끝났다. 1, 2, 3, 4, 5 형태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정 형태가 나오는데 이 조정 형태는 그러면 어떤 형태냐? 전체적인 큰 형태겠죠. 이게 여기까지가 3파로 끝났다면 이런 식입니다. 1파, 2파, 3파 여기까지 끝나고 여기서는 전체 4파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파 형태에서 저희가 4파가 중요하다고 했죠. 4파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중간에 있는 3파 이 구간을 충분히 지지 저항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 구간을 충분히 지지 저항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4,690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정 형태가 어쨌든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 형태가 나올 건데 5파, 3파, 여기가 5파예요. 5파인데 그러면 좀 더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1, 2, 3, 4, 5 형태로서 여기가 1파, 2파, 여기가 쭉 이제 3파로 가고 있는 거예요. 1, 2, 3, 4, 5 형태로. 여기 지금 이 파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어떤 형태가 문제가 있었냐면 시장 지표 발표죠. CPI랑 PPI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를 한 이후에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올라가는 와중에 급락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갭을 만들었던 것들을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파형 자체가 여기서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파형을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파, 2파 이후에 쭉 내려가면서 1, 2, 3, 4, 5 형태로 지금 내려가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파 형태가 1, 2, 3, 4, 5 형태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 파 형태로 봤을 때는 여기 아랫단에 있는 14,830과 14,690.77까지도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5파 형태, 그러니 5, 3, 5 형태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4파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그널이 조금 꺾였죠. 조금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플랫한 형태를 만든다는 이유에 떨어질 거다. 그러면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 형태는 이제 끝나가는 거죠. 1, 2, 3, 4, 5 그리고 3파 조정. 그래서 거의 불규칙 플랫 형태 5, 3, 5 형태 쭉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쭉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한 번 더 남았다. 니케이 가서 한번 볼게요. 니케이를 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파 형태가 아직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파 형해석이 조금 오래됐고 예전 거라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일본 기준으로 가서 어쨌든 현재 여기서 보이는 형태를 보자면 4파 조정받고 마지막 5파다. 5파 하는데 여기서는 리딩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조정받고 즉 1파, 2파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라색 형태가 일단은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파 형태로 보이는데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 3파 이렇게 4파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시그널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조정이 끝나고 나서 현재 돌리려고 하는 시그널이 아닌가, 아직까지 파란색 형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그렇고 다 조금씩 남았죠. 남았다라는 시그널 자체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고, 이게 제가 왜 이 정치랑 얘기를 좀 드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동북아시아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속셈이 뭐냐? 미국이 도대체 뭘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반드시 이것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동북아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 위치와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프라이어티가 높은 것들부터 견제를 하겠죠. 즉 이제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 잡고 증시 잡고 다 이런 거 중요하죠. 고용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입지죠. 패권국의 입지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견제 대상국은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여기 두 나라입니다. 러시아랑 중국이에요. 해당 국가, 그 나라의 경제를 죽이거나 환율을 어떻게든 해서 그 나라를 죽일 수 있는 형태로 경제를 망가뜨려야 돼요. 그 방법이 최선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1분기 교육 영상이나 마이스노 H 비공개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런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유아인 씨 나오는 어이가 없네? 환율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영상들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는 개인적 성향이 굉장히 짙고 해석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정치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정치다라는 얘기는 일기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요. 돈 많은 놈이 이겨요. 돈 많은 놈이 이기는데 결국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고요. 달러를 어느 나라든지 교역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놈은 누구죠? 미국입니다.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달러라고 하는 그 게임판의 머니를 만들어내는 그 국가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역을 통해서 달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교역에서는 승리 국가예요. 그러니 그 돈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뭐죠?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달러를 가지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위안화를 돌려서 다른 국가에 뿌리고 있잖아요. 왜냐? 자기 입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달러의 입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위안화를 그렇게 덤비면서 하고 있다고요. 얘도 죽여야죠. 그리고 쟤네들이 4차 혁명, AI, 각종 이권들을 챙기면서 자기네들의 힘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지금 대만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걸 철통방어로 치우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어떻게 죽이고 있죠? 러시아는 결국 군비 경쟁에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단이 뭡니까? 천연가스와 유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와 천연가스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군비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로도 죽여야 되고 돈을 써서 죽이려고 하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돈을 못 벌게 하는 구조로 가야 되니까 유가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현재 돈 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야 될 상황 아니다 라고 지금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전쟁 경비를 계속 쓰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지속적인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거의 무상에 가깝게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요. 미국은 찍어서 만들면 돼요. 돈으로 계속 돈을 찍어서 만들고 계속 군비 쓰라고 우크라이나에 빌려주면 그만인 겁니다. 계속 빌려주면 그만인가요? 그죠?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되죠? 군비를 계속 만들려고 하면 최근에는 동원령까지 만들었잖아요. 동원령 다시 해가지고 60세까지 늘려가지고 모든 인원을 다 끌어붙고 있어요. 근데 사람만 가지고 전쟁이 되나요? 무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가 어떻게 되죠? 유가를 올려야 되는 게 맞지만 유가를 지금 계속 올려서 80%까지 올리게 되면 혹은 그 이상까지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미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쉐이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미국 쪽에서도 충분히 유리하게 서서 숏 배팅을 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천연가스라든지 유가라든지 약간 지정학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갑자기 튀어오른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84불이라고 하는 이제 주요 지지 저항 구간에 올라갔으니까 지켜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까지 생각해 보자면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지금 당장은 힘들다. 미국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면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갈라치기 하면서 여기서 지금 빠져나갔던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 3개국으로 가고 있어요. 돈이. 나중에 증시를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가권 증시, 한국 증시, 일본 증시 보세요. 방금 일본 증시 보고 왔죠?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왜 지금 이 3개국의 증시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느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던 돈들이 다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이 3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던 증시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증시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업체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계속 마이너스권에 가깝게 가고 있어요. 뭐다? 결국에는 침체로.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일거리가 줄고 부동산도 침체되고 글로벌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면서 여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죽여서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로 돈이 지금 다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로.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한국 증시, 일본 증시, 가권 증시. 요 세 개 국가는 작년 10월달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계속 이동 중인 거예요. 이동 중이니까 여기서 지금 피 말려서 죽이려고 하고 있죠. 얘도 피 말려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죽이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돈들이 다 빠져나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얘네들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쓸 수 있는 자원 엄청 많죠? 자원 많으니까 얘네들 국영기업들 다 사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국영기업, 은행 다 사면 돼요. 피 말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침체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죠.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죽이는 대신에 돈들이 빠져나와서 이런 국가들로 흘러나간다면, 그리고 쿼드 동맹도 있잖아요. 쿼드 동맹. 호주 쿼드 동맹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얘 죽이려고 지금 호주랑도 연합해서 반도체고 뭐고 다 안 돼. 아무것도 수출하지 마. 여기다가 팔 생각 하지도 마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투자에 대해서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나라들은 살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돈 많은 놈이 이긴 거예요. 그게 미국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건 경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지금 한계선이잖아요. 얘네들만 없애버리면, 그리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호주라든지 일본, 한국, 대만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비약이 좀 심할 수 있지만 일본 어떻죠? 최근에 달러 수합 해줬잖아요. 일본하고 달러 수합 했죠. 몇 달 전이죠. 한 두세 달 전인가? 달러 수합도 해줬잖아요. 그냥 해줬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해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미국에서 뒷배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 둘이 경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얘는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수합해 라고 달러로 해줬을 거예요. 얘는 중기축 통화국이잖아요. 우리나라랑 별로 안 좋아요. 사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근데 왜 달러 수합 해줬어요? 미국에 뒷배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뒤에서 조정한 거예요. 수합해. 너희들 달러 없잖아. 그리고 얘네들 어떻죠? 니들 싫지만 내 돈 받고 싶으면, 너희 경제 다시 살리고 싶으면 돈 빌려줘.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해주면 얘가 얘한테 지금 공격받으니까 너희 둘 해. 너희 둘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니까 얘가. 그러니까 해줬겠죠. 그리고 여긴 또 어때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이 뒤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고, 북태평양 함대도 최근에 한국 부산 왔다 갔잖아요. 그 잠수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다 보여주기 식인 거예요. 누구한테? 여기 애들이죠. 여기 애들이니까. 대만도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니들 도와주고 있고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너 지켜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배신 치지 말고 얘네들 계속 어떻게 견제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선을 쳐가지고 이렇게 4개 국가죠. 크게 경제력이 있는 4개 국가가 이 2개 국가를 미국 대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이죠, 대신. 대신에 그것의 결과물을 어떻게 주느냐? 증시나 환율 같은 것들을 어떻게 주냐? 조금은 방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인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 저는 여전히 파형상으로 보자면 이 두 국가에, 최소한 저는 가권을 안 봐요. 가권이 그렇게 영향이 없어서 이 2개 국가만 보더라도 마지막 오파가 남았으니 틀림없이 포모로 마지막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쨌든 오늘도 이런 내용까지 설명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로직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장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털면서 좀 조정을 더 깊게 가져가면서 시장을 좀 털면서 갈 수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은 정치와 경제가 모두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남들이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모두 다 인버스다, 시장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을 때 시장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맞다 그런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하지만 충분한 근거와 그것에 따른 근거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감정 동요 없이 가는 것이고요. 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틀리는 거에 대해서 저 인정하는 게 두렵다, 싫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틀렸다. 왜 틀렸지?
저는 그런 식으로 학습해왔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보시고 무조건 따라하시라, 따라하셔서 매매하셔라,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대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면 저와 똑같은 매매를 하실 거고, 저와 똑같은 수익을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가실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는 관점과 비슷하게 보고 계시다면 P52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게 맞을 거예요. 의구심이 든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으셔서 다른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P52 교육 영상을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계속 보실 걸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단타를 지향하지 않아요.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서 잦은 포지션 변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또 변동사항이 있다면 차주에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